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요. 15분 동안 저희 빈코에서 해양 디지털화 발전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코 같은 경우에는 선주, 그리고 에이전트, 중개인 등등 다양한 항만이나 해양산업 주체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발표를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상 운송을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해상 운송은 전 세계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디지털화가 중요한데 아직 늦춰진 좀 더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악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만 긍정적인 부작용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루틴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해운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엄청난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단순히 인터넷을 빠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연결성을 확대하는 것,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한 좀 더 모든 것을 신속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화는 좀 더 스마트한 휴먼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업계 전반에 걸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양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경쟁 우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화도 경쟁 우위의 하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서 몇몇 염사 분들께서도 서로 협업을 해야 하고 산업 간 협업이 필요하고 단순히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효율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좀 하이 레벨로 디지털화가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그 슬라이드로 다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슬라이드에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해상 운송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상 운송은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연료 효율성이 높으며 단순히 세계 교역의 중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해상 운송에 대한 주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해서도 또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는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에 그 밑으로 169개의 세부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속가능한 운송 분야가 세계 교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 분야는 일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화는 그 중에 하나의 의무입니다. 많은 이니셔티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해양산업 종사자분들 모두가 IMO의
다음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전략을 알고 계십니다. 앞서 발표 중 하나도 이한진 박사님의 발표도 관련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전략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분야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해양산업 전반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스마트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디지털화의 전부가 아닙니다. 좀 더 협업해야 하고 상호 운연성에 기반한 솔루션을 개발해야 모든 플랫폼 간의 운용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디지털화가 무엇인지 다양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보시냐에 따라서 다른 정의가 내려질 텐데요. 운영부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디지털화는 센서의 리딩이라든지 아니면 연료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를 볼까요? 어떤 분야에서는 선박의 측위 또는 위치, 적하와 양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디지털화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화물의 조건, 또 디지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내륙 배후 단지는 또 어떨까요? 출항 시간, 입항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해양 당국에 질문을 드린다면 디지털화는 정보 교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회원들은 디지털화는 정보를 추구하는 것, 즉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육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디지털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과 운항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이 디지털화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결성, 예측 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증진, 통합, 이 조화, 이 5가지를 저는 꼭 꼽고 싶습니다. 이 5가지 모두가 간단하고 원활하고 스마트한 상호 운영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통해 교환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해양 디지털화가 몇 가지 프로세스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3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자동화, 최적화, 전환 이 3가지 단계로 저희가 분류를 해보았고 이 3단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동화를 보겠는데요. 자동화를 위해서는 기반을 먼저 다지고 그 위로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층에서 피라미드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기반을 먼저 잘 닦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를 하나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계속 띄워주시고요. 선주들은 점점 더 자동화의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도출을 해서 많은 주체들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는 선주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이네이블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모니터할 수 없으면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없다. 즉, 전반적인 접근을 먼저 해야 하고 모든 센서 시스템을 먼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전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가주실까요? 센서와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또 이 데이터 취합 방식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해운을 발전시키고 해운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이미 기존 선박에서 이를 테스트해 보았고 신규 선박에 적용하기는 더 쉬울 것입니다. 다양한 시스템이 서로 인테그레이션, 즉 통합이 되어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과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마다 사용하는 랭귀지가 다르고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네, 자동화 다음 단계를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습니다. 모든 센서가 다 제대로 작동을 할 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적화인데요. 최적화가 바로 다음 단계인데요. 모든 센서와 시스템이 다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솔루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나 벙커링, 또 카고 트러킹, 또 스마트 플랫폼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박, 내비게이션, 항만 터미널 부분이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니셔티브가 이미 수립이 되었고 이 이니셔티브들은 신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를 통해서 포트콜 최적화라는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를 들으셨는데요. 속도와 항로를 최적화해서 탄소를 저감시키는 것, 그리고 항만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선박은 최대 속도로 운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박지에서 대기를 하게 되죠. 이런 운항 모드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 당국과 터미널 운영 업체에서는 이 최적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즉 정보 교환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교환을 최적화해서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공급망 최적화는 해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클러즈, 즉 항을 계약서에 들어갈 항을 작성을 했습니다. 항만 밖에서 단순히 대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효율성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약에서도 특히 파견과 관련된 계약에서도 다음 항만으로 입항을 할 때까지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그 전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자동화와 최적화를 합쳐서 새로운 솔루션을 이제 도출했다고 하면 기술이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고 공급망은 좀 더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화는 항만을 또한 해운 산업을 전환시킬 것입니다. 또한 기술을 접목시키는 우리의 방식도 전환시킬 것입니다. 자율 해운, 자동 해운이라는 것도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증강현실, AI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중간에 뛰어넘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순서대로 밟아가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슬라이드가 2장 남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화와 커뮤니케이션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교환이 필요하고 그 교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의 플랫폼이 필요할 것입니다. 호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IMO가 공동의 레퍼런스 모델을 이미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레퍼런스 모델이 디지털화로 향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2021년 여름에 6월이었죠. IMO에서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발칸 협약의 국내 실행에 관한 성과를 측정해 보는 것을 주제로 한 세션이었는데요. 회원국들이 각국에서 즉 자국에서 포트콜과 관련된 협약을 얼마나 잘 준수를 했는지 한 자리에 모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IAPH입니다. 항만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항만의 30%만이 IMO의 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수가 이렇게 더딘 이유는 항만 측에서 디지털화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 프레임워크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 자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부담이 되어서 이런 디지털화가 더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협약의 준수가 더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기술을 서로 접목하고 이를 위해서 협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직 활용할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공동의 국제 표준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관련 사항에 무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새로운 표준을 아직 잘 몰라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지역의 표준 아니면 자국 내의 표준만 준수하고 이러한 지역과 자국의 표준이 국제 표준이 되기를 바래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차원의 협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협약이 있어서 강제성을 띠고 공동의 플랫폼과 시스템을 또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계 내에서 협업이 좀 더 강화되어야만
자발적으로 발전이 있을 텐데 단순히 법적 협약으로 강제성이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이 좀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 회사 인포메틱스가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일 관련 주제에 관한 발표가 있습니다. 한 연사분께서 회사 인포메틱스에 관한 발표를 내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화에 있어서 향후 전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화 그리고 상호 운영성이 지속 가능한 해양 디지털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겉으로 보기에 멋진 솔루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의 플랫폼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신기술은 MCP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트윈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기술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IMO에서 내놓은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IMO 콘텐전트라든지 그런 것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해양 디지털화는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새로운 서비스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또한 출시하는 것도 디지털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상호 운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디지털화를 진정으로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